몇 년 전 태국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살던 한국의 주인과 다툼이 일어났고 괘씸한 마음에 주인을 한번 골탕 먹일 생각 정도로 세탁기, TV를 가지고 나와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곧 후회해서 물건을 곧장 주인에게 돌려준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 실형 1년 6개월 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야간에 물건을 가져갔고 물건이 무거운 친구를 불러 함께 가져갔습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태국형법 제334조 타인의 물건 또는 공공물을 부당하게 절취한 자는 3년 미만의 징역과 6,000바트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태국형법 제335조 야간에 절취한 자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항을 동시 위반한 경우 앞전 사례죠. 야간에 물건을 가져가기도 했고 친구를 불러서 함께 2인 이상이 공모를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다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좀 더 형벌이 무거워진 거죠. 현대미술 신진 작가로서 지방예술 보존이라는 독특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 작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셨죠, 여러분? 지난 1월 태국 국민들의 시위가 한창일 때 경찰청 담벽에서 가져간 전구 몇 개. 지난 영상에선 12월로 나간 건 바람을 잘못 전해들은 과정에서 비롯된 오기였고 사실은 올해 1월이더군요. 그녀는 1월 달에 그 전구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광주와 서울에서 전시를 2차례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가 전구를 담아가는 모습을 찍었고 이 영상이 태국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태국 경찰청 또한 시위대의 목표물이 되기도 하였죠. 경찰청 담벽뿐만 아니라 주변 가로수들도 시위대들이 던진 페인트로 물들여져 있었고 경찰청 담벽에 장식용으로 달려있던 전구에도 역시 페인트가 묻지 않을 수 없었을 테죠. 불이 켜지지도 않는 전구를 태국 경찰청 담벽에서 수박쓰리 하듯이 쓰리한 34살의 한국인 미술 작가. 밤 9시경에 그녀는 그러곤 바로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갑니다. 당일 한국으로 출국하였지만 그녀에게는 태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찍힌 영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영상도 흐릿한데 태국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그녀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시위 상황과 맞물려 이 영상에 재미를 느낀 태국 TV 채널들이 영상을 자주 올립니다. 그러면서 태국 경찰청 시위 진압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태국 국민들의 좋지 못한 여론에 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사용도 하지 못하고 이미 폐기 직전에 전구 몇 개를 두고 이 태국 경찰 아주 치밀하게 수사를 하였나 봅니다. 고 작가가 처음 영상에서 갑자기 받은 질문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고 하였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더니 지하철을 타고 갔다고 다시 정정을 하더군요. 그러니 당일 시간대에 경찰청 주변 지하철역 CCTV를 뒤졌을 테고 외국인과는 다른 외모로서 외국인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을 테죠. 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파악을 우선 하였고 외국인임이 확인되는 순간 수완나품 공항에서 동일한 옷차림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을 빠져나가는 영상도 확보하여 신원을 특정하게 된 것이죠. 영상에선 전혀 알아볼 수도 없는 옷차림에 별다른 특징도 없었던 그녀. 고 작가는 이렇게 하여 태국 경찰들에게 신원이 특정되었고 태국 경찰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7월 말 극심한 경제난과 정부 관료들의 부패로 핫한 지경에 빠져있던 스리랑카. 그 스리랑카 시위 현장을 찾아가던 그녀. 태국 공항을 접수하게 됩니다. 직항이 없는 게 참
경유하는 여행객들의 정보가 이미 태국 이민청 경찰의 손에 넘어갔고 경유를 위하여 항공기에서 내리는 그녀의 이름을 들고 이민청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항공사에서는 탑승하는 승객의 신원을 도착하는 공항으로 전송하는데 아마도 태국 이민청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외국인의 신원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태국인에게 발부되는 체포영장이 있을 때에도 그다지 신경 써서 잡지도 않는 일반적인 보통 성향의 태국 경찰과는 참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긴커녕 반가운 마음으로 경찰 앞으로 스스로 걸어서 찾아간 천진스런 그녀. 그렇게 하여 그녀는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태국에서 그녀의 시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체포 후 구치소에서 보석되기까지도 라이언은 그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서 태국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대사관의 라이언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라이언의 법률 사무실로 찾아온 그녀, 약 3시간을 넘도록 상세하게 상담을 하여 주었고 한마디로 독특한 점이 있는 작가란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작가라면 이런 똘짓도 할 줄 알아야 할 테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나요? 아니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알긴 알았죠. 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이 사건, 실형을 받아내지 않으려면 또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이상 태국에 체류하다 보니 별다른 할 일도 없던 고작가 매일같이 라이언 사무실로 출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유튜브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이게 말입니다. 사람 얼굴 매일 보고 있자면 외면할 수 없는 게 또 인지상정이 되죠. 라이언이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수관 효과. 생각하고 고민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해답. 이런 걸 도수관 효과라고 하더군요. 형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형법상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형법상의 재물, 이 재물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오래전 공부한 기억이 팍 떠오른 겁니다. 페인트가 묻어서 전구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지 못하는 폐기 직전의 전구, 이 전구가 과연 재물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쟁점이 될 수 있더군요. 고 작가가 시장으로 가서 새 전구를 사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산 새 전구의 가격은 단돈 10바트, 우리 돈 400원도 안 되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수해온 그 문제에 페인트 묻은 전구, 그리고 새로 산 새 전구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거 봐, 이게 가져간 전구인데 불도 들어올 수 없고 전구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야. 한 개당 금액은 10바트 정도. 유심히 전구를 들여다보던 경찰서의 부서장,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삽신, 즉 재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전구잖아. 니네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우리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거다. 아마도 판사까지 우리와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이 정도를 가지고 법원에서 다퉈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말이야. 그리고 태국어로 준비해간 고 작가와 라이언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뉴스를 내밀었죠. 그려질 이 전구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국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알리는 예술작품으로 성화되었다는 점, 이걸 가져간 사람은 평소에도 태국 학생들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점,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은 후회한다는 듯라고 적힌 내용이었죠. 물론 형법상 재물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이미 법률 검토를 하였고 태국 형법 62조에 있는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경한 처벌을 받는다고 오인한 행위, 바로 이 조항을 가지고서 법원에서 변론을 하면 평소에 구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좀 더 확실하게 보낼 때는 확실히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경찰서를 찾은 것이었죠.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태국 경찰이 좀 전을 밝히긴 하지만 무식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돼야는 되는 집단이란 말이죠. 고작가와 더 쿼드 주점에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나가고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더군요. 뭐 거의 보수와 진보만큼이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기 물건 아니면 손대면 안 됩니다 라는 간단한 비평부터 창피하다, 남의 물건에 손대고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 라이언TV 이번엔 한마디 하겠다, 이런 걸 여기서 포장하지 마라, 물론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성, 라이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댓글에서 반말하는 사람은 예의 없는 자로 간주하고 바로 삭제합니다. 그러더군요. 안티도 재산이다. 안티조차 없어지면 무지 외롭단다. 하지만 대강의 스토리를 밝히고 올린 영상에도 마치 인민재판 받는 느낌이라면서 고 작가는 며칠간이나 잠을 못 자고 하더군요. 자, 그럼 아무런 스토리도 모르고 TV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본 태국인들은 과연 뭐라고들 하였을까요? 라이언TV에서 직접 추적해 보았습니다. 제 아줌마는 경찰들에게 알리려 한 거예요. 태국 경찰청은 밟지 못하니까 밟게 시작하라고 한 거예요 라는 식의 태국 경찰 은근히 나무라는 내용. 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지구 온도를 줄이려는 노력, 이렇게 환경적인 명까지 일도 안 하는 경찰이니 전기 사용할 필요 없잖아 라는 식까지 주로 이런 식이더군요. 경찰 당국을 은근히 비꼬거나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다는 둥 타인을 비방하고 무조건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태국인들의 성품이 보통 이렇습니다. 나무 몇 그루를 가지고 숲 전체를 평가할 수 없듯이 행위의 일 단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는 하고 싶네요. 정구 없지는 수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라고 말입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